네, 가이드님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시간으로 이뤄가 보도록 할게요. 여행에도 길이 있듯이 우리 차트에도 길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여행이랑 정말 비슷한데요. 차트를 모르면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험난한 주식 세계에서 길을 잃기가 쉽겠죠. 그래서 현명하게 그 길을 찾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훈 가이드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기법, 나침반 기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우리가 나침반 기법을 배우기 전에 아시겠지만 주식, 사실상 종목을 선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일단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것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주식 초보자분들이 많다면 이동평균선 이게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거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쉬운 비유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동평균선을 보기 직전에 우리는 이 주식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를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화면에도 나와 있겠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뭔가 기본과 기술 어떤 점의 차이일까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어떤 점들이 간단한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 분석. 말 그대로 회사의 가치예요.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갈 겁니다. 어떤 여행지를 갈 건데 그 여행지가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여행지를 갔을 때 어떠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해서 이 백록담을 보는 것처럼 이 백록담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등산을 하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무작정 이 백록담만 보기 위해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올라갈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도 있어야 되고 힘도 들어요. 자,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자, 흐름과 패턴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저 등산을 해서 백록담을 보기 직전까지 등산 코스도 알아야 되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냥 내가 맨몸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준비물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과 패턴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냥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본적 분석은 이 회사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내용들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건데 주가가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기본적 분석은 흔히 우리가 이슈들이나 뉴스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차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차트를 정말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어떤 점이냐?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캔들입니다. 캔들, 우리가 주식 차트를 딱 키면 빨간색과 파란색, 긴 막대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캔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여행에서 비유를 하자면 나침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캔들과 나침반과 연관이 있을까? 아시겠지만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일기, 그리고 오늘 하루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띠고 있는 나침반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락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있을 겁니다. 거래량 어떤 점이 있을지는 사실상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그냥 맨몸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 맨몸으로 올라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량도 필요하고 랜턴도 필요하고 다양한 준비물들이 필요를 하겠죠. 자, 그런 준비물들이 갖춰져 있을 때 등산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교육은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술을 알아야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도 있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 안에서 방금 캔들도 봤고요. 나침반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습니다. 3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에서 또 궁금한 게 거래량이기도 해요. 유동성을 체크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하는 방향의 가이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가이드님, 어떤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의 기술적 분석 3대 요소라고 했잖아요. 캔들도 살펴봤고 거래량도 살펴봤어요. 그럼 남은 게 하나가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딱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뭐였죠?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조금 더 여행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지도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왜 볼까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듯이 현재 주가가 어느 방향을 띄고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지표적인 측면으로 두 갈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선행성 지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가격들을 평균적으로 나눠서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후행성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후행성 지표는 사실상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것에 대한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않느냐. 자, 사실상 이렇게 해석을 보면 좋습니다. 지도도 우리가 누군가가 만들어져 있는 지도를 보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지도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대입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뒷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대표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차트 안에서는 지금 캔들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캔들은 지워놨어요. 근데 아래를 보시면 거래량도 있고 지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색칠놀이를 하듯이 갈색 선도 있고요. 검은색 선도 있고 회색 선도 있고 초록색 선도 있듯이 다양한 선들이 있어요. 이 선들이 하는 효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길 안내 지도와 같더라. 자, 지금 주가가 평균적으로 계속 캔들과 같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맨 첫 번째를 본다면 저 아래서부터 현재 여기 위치 7만 원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방향을 오른쪽 위로 가게 이어지고 있다더라. 그럼 우리가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몇 년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평균선들이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방금 전에 차트에서는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변동성이 좀 나왔던 반면에 지금의 차트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우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차트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동평균선이 생각보다 너무 종류가 많아요.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들은요, 아까 전에 특정 기간을 평균적으로 나눈 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각각의 선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 5일선이나 20일선도 있고요. 60일선이나 120일선 등이 있고요. 240일선도 있어요. 자,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례대로 5일선과 21선, 61선, 121선과 241선이 차례대로 나열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단기적 이평선이라고 불리는 5일선과 21선들은요. 캔들과 붙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61선과 121선, 241선 등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캔들에 대한 위치보다도 현재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자,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241선은 어떠한 모습을 띌 수가 있느냐? 기업이나 시장의 진짜 체질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길이다.
241선이 만약에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현재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하향,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241선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나침반 기법이 되겠죠. 근데 나침반 기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중요한 대목들인 거예요. 자, 정배열. 딱 보더라도 이름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나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점, 캔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 참고로 정배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자, 가장 낮은 숫자의 이동평균선부터 가장 높은 숫자의 이동평균선까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대로 주가가 하락 추세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장 높은 숫자에서부터 가장 낮은 숫자까지 차례대로 역배열이 되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직접적인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배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낮은 숫자에 있는 이동평균선부터 가장 높은 숫자의 이동평균선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역배열. 가장 낮은 숫자에 있는 선이 가장 높은 숫자에 있는 선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 굉장히 쉽죠. 그럼 우리가 흔히 차트를 보더라도 정배열의 차트를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역배열의 차트를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하게도 정배열의 차트를 찾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 겁니다. 정배열과 역배열도 어려운데 다음 페이지는 더 어려운 게 나와버렸어요. 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은 한 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역배열이었던 차트가 정배열이 되기도 하고요. 정배열이었던 차트가 역배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이 크로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골든크로스 딱 보더라도 이름이 어떤가요? 이름 앞에 골든이 들어가 있잖아요. 금 같잖아요. 되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고요. 데드크로스, 앞에 데드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역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행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대입을 해보자면 이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가 비가 그쳤어요. 그렇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게 된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비가 내리겠죠. 그 비가 내리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이 꺾이는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거 정배열도 배웠고 역배열도 배웠고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도 배워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찾아야 되는 차트 딱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이런 차트가 있을 거예요. 정배열인 차트를 찾거나 역배열인 차트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차트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프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시간적인 관계상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나침반 기법의 주 핵심 포인트가 바로 241선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1선은 어떠한 선이라 그랬죠? 기업의 본질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추세가 바뀐다는 것은 상승의 초입이거나 손익비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차트가 어떠한 차트에 대입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론만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지금까지는 역배열을 만들면서 쭉 하락을 이어왔어요. 사실상 역배열인 차트에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잖아요. 자, 근데 역배열이었던 차트가 갑작스럽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저점을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근데 어느 순간 저점을 만들고 그 저점 이후로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나와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 구간 진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배열의 차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시켜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뒤에 나오게 되겠죠. 자, 원초적 저점 이후에 완전한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 241선 아래에서 놀아주던 차트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정배를 만들어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가 사실상 주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표적인 이유들을 좀 살펴봤다면 조건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기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41선 밑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혹은 말 그대로 여기서 무슨 차트가 나타날까요? 역배열이겠죠, 역배열. 역배열 차트가 나타났던 이 종목이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자, 역배열을 바꾸기 위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상승만 나오면 우리가 대체 언제 잡아요?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땐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상승 이후에 당연히 따라붙는 수식어. 조정이라는 단어, 그 조정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살짝 멈췄을 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축소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서 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면 자, 241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1선에서 지지를 받아줬어요. 그럼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추세가 변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힘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시를 드는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 차트 하나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어떤 차트였어요? 역배열이었던 차트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지금까지 이 갈색 선이 241선입니다. 이 갈색 선만 보시면 돼요. 주가가 241선 밑에서만 있었어요. 올라가질 못합니다. 차트의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우하향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차트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글씨가 써져 있는 11월 13일 날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차트, 역배열 차트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면은 갑작스럽게 저점을 잡아주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생겨났어요. 거래량 어때요? 기존과는 없었던, 기존에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를 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241선,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돌파만 했을 때는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차트가 나와야 될까요? 자, 단기적 이평선들이 장기적 이평선들을 돌파해주는 골든크로스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거래량이 축소되는 조정의 차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 있죠. 캔들도 갈색선 위에 있죠. 근데 이 종목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지지를 완벽하게 받았던 것을 확인한 차트는 반등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지라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심리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정확하게 맞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점 대비 대략 6,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의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구간이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구간이 여기예요. 여기까지였던 차트가 다음 어떻게 됐어요? 20,000원대까지 추가적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차트들도 모두 다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런 기법 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설정, 종목 선정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기법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아나운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법만 알려드리고 끝이라면 저희 친절한 오마이 지식이 아니겠죠? 공부할 수 있는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단기 투자의 대가 이상원 가이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매수의 기회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 안에서 히든 종목 특별하게 공개해드리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면 이 안에서만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들어와 보시길 바랄게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얼른 휴대전화를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스캔만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도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원 가이드님, 오늘 특별한 선물 꾸러미도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공부 종목만 가져오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혜택 여러 가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한 혜택인지 지금 아나운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투자 탑승권을 마련해뒀습니다. 지금 저희 QR코드 통해서 들어오면 받아볼 수 있는 3가지 혜택 바로 알려드리죠. 첫 번째,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겠죠. 테마 섹터 로드맵을 제공해드립니다. 차트면 차트, 이슈면 이슈, 테마마다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테마는 알겠는데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까지도 어려우신 분 이거 하나면 됩니다. 모든 기업 설명, 초보자도 이거 하나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참고해 보시죠. 세 번째, 차트 너무 어렵죠. 저희 바로 가이드 직강으로 차트 기본 교육도 도와드립니다. 주식 투자 기본 배워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차트 마스터로 만들어드립니다. 어려운 주식 이상원 가이드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시청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투자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가이드님, 오늘 여행 어땠는지 간단한 브리핑 한 말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전부 다 안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와 함께 하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봤습니다. 자, 화요일, 목요일 밤 9시 온라인 방송에서 공략주 공개해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